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쉽게 행복해지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서양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불행한 삶보다는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행복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로 삼는 감정이며 가치관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벨기에 극작가이자 시인 모리스 마테르링크의 파랑새라는 동화 아시나요? 어린 남매가 파랑새를 찾기 위해 꿈속에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하게 되고 꿈에서 깨어보니 거실에 있는 파랑새를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내가 꿈꾸고 있거나 쫓고 있는 것이 멀리 있지 않다는 교훈을 주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 속 어린 남매처럼 내 곁에 파랑새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행복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증상을 파랑새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행복은 가까운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일상에서 쉽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은 방법들이니까 실천해 보시고 일상에서 작은 행복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쉽게 행복해지는 방법 10가지. 첫 번째,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기. 탄산음료는 영양소가 없어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탄산음료를 통해 흡수된 당을 에너지화하기 위해 몸 안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을 빼앗아 이전에 섭취한 영양소까지 훼손시킵니다. 따라서 체내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부족을 느끼기 쉽고 결국 피로감을 유발해요. 또한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를 자주 섭취할 때는 두뇌의 세로토닌 생산을 차단해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해요. 두 번째, 다크 초콜릿 섭취하기. 다크 초콜릿은 플라바놀이라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혈류 개선에 효능이 좋습니다. 따라서 섭취 시 뇌에 더 많은 혈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초콜릿은 지방과 카페인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먹을 때 적정한 양의 조절이 필요해요. 초콜릿의 하루 권장량은 40에서 50g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섭취하세요. 세 번째, 선행하기. 친절한 행동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는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선행을 하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감정을 느낀과 동시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됨을 느낄 수 있어요. 선행은 엔도르핀 방출을 유발하므로 그로 인해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개를 돌보거나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소외된 이웃에게 도시락 나눔을 하는 등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기부할 때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심적으로 세상과 더 강하게 연결시켜주고 자존감을 높여줘요. 자원봉사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네 번째, 주변인들과 소통하기. 주변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행복을 불러옵니다. 가까운 친구와의 산책, 사랑하는 사람과의 수다 등은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기분 좋은 감정을 일으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변인들과의 소통은 기분 좋은 감정을 불러온과 동시에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햇볕 쬐기. 햇빛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D의 생성을 돕습니다. 또한 태양의 자외선은 엔도르핀 수치를 높여주어 기분을 좋게 하며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햇빛에 노출될 경우 피부암 위험이 증가해요. 따라서 적당한 시간을 지켜줘야 하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것이 권장됩니다. 여섯 번째, 웃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웃음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어요. 웃을 때마다 엔도르핀, 엔케팔린 등의 쾌감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을 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의대에서의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음은 3가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부정적인 감정인 걱정과 공포, 분노를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서울시립노인병원에서는 웃음 치료가 우울증, 치매, 중풍,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증상 완화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슬픔을 느낄 때 그냥 웃어보세요. 억지로 웃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웃는 행동 그 자체만으로도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기분이 상승하기 때문이죠. 거울 앞에 서서 미소를 지은 다음 최대한 소리내어 힘차게 웃어보세요. 이 방법에 별 효과가 없다면 우스운 영상이나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나 동료에게 재밌는 농담을 좀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어요. 웃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시도해보세요. 7번째, 좋은 일에 집중하기. 슬픔이란 건 뭔가 부정적인 사건에서 생겨나 점차 삶의 여러 영역으로 침범하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그럴 기회를 슬픔에게 주지 마세요. 슬픔을 느낄 때면 머리 위로 먹구름이 따라다니듯이 모든 것이 우중충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좋은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면 자신이 참 행복하며 인정받는 존재라고 느끼게 할 상황, 사람, 물건 등 몇 가지는 찾게 될 거예요. 재미있었던 여행, 친구나 애인 및 가족, 배골지 않고 새끼를 먹을 수 있는 상황,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 등 긍정적인 일들을 모두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웃음을 주며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매일 한 가지씩 찾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혼잡한 퇴근길 지하철 속에서 운 좋게도 자리가 생겨 앉아서 왔다든지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것 등의 의미가 큰 것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8번째, 좋은 친구 사귀기. 유해한 사람들을 곁에 두면 더 쉽게 지치고 좌절하며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항상 응원을 해주고 편안함을 주는 진정한 친구들을 찾고 그런 친구들 곁에 둬야 합니다. 또한 감정은 감기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옮기기도 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퍼뜨리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인생에 대해 긍정적이고 쾌활한 전망을 가진 사람들을 옆에 두면 행복감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움직이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순간 어딘가에 갇힌 것처럼 갑갑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때 활동적인 움직임을 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바로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거실에서 춤을 추거나 산책을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리드미컬한 움직임은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다음에 닥쳐올 어려움에도 맞설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10번째, 노래하면서 춤을 춰보기. 억지로라도 웃을 때와 마찬가지로 흥이 나는 음악을 들으면 몸이 반응하면서 기분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리듬에 따라 몸을 움직이면 효과는 커져요. 집안일을 하는 동안 플레이리스트나 인터넷 영상을 틀어두세요. 알고 보면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집안 청소를 하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도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거울 앞에 서서 노래를 해보세요. 머리빗이든 물병이든 심지어 볼펜이든 마이크처럼 입에 대고 노래를 불러보세요. 신이 절로 나면서 스트레스는 저 멀리 사라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일상에서 쉽게 행복해지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일상에서 쉽게 행복해지는 방법 10가지. 첫 번째,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기. 두 번째, 다크 초콜릿 섭취하기. 세 번째, 선행하기. 네 번째, 주변인들과 소통하기. 다섯 번째, 햇볕 쬐기. 여섯 번째, 웃기. 일곱 번째, 좋은 일에 집중하기. 여덟 번째, 좋은 친구 사귀기. 아홉 번째, 움직이기. 10번째, 노래하면서 춤을 춰보기.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